오늘은 제가 수많은 연구와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세 가지 주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여러분, 80세 이후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심각한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나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 위험을 가져온다고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브리거명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예요. 생각해 보세요. 80세가 넘으면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오랜 친구들을 잃게 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외출도 줄어들게 되죠. 자녀들은 다들 바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디지털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정말 고립되기 쉬운 환경이 된 거죠. 서울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5세인 이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데 두 자녀분들은 모두 해외에 계세요. 코로나 기간에 할머니는 거의 2년 동안 집에만 계셨어요. 누구랑 대화할 기회도 없고 이웃 왕래도 끊기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우울증에 혈압까지 심각하게 올라가 있더래요.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사례도 있어요. 부산의 박영호 할아버지는 87세인데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손자들 도움으로 화상통화하는 법을 배워서 가족들과 매일 얼굴 보며 이야기하셨대요. 또 같은 아파트 어르신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리도 가지셨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기능 말고 화상통화하는 법만 알려드려도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큰 글씨로 설정해주고 자주 쓰는 기능은 메인 화면에 두는 거예요. 둘째,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해주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을 찾아보는 거예요. 셋째, 가족들과의 소통 계획을 세워보세요. 바빠서라는 핑계로 미루지 말고 정해진 날에는 꼭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가족 앨범을 보면서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답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일주일에 최소 3번 30분 이상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수명이 평균 5년 이상 늘어난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이유, 영양 불균형과 식이 문제.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볼게요. 바로 영양 불균형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밥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나이가 들수록 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져요. 80세가 넘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미각이 둔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치아 문제로 씹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일본 도쿄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면 80세 이상 노인의 약 60%가 단백질이 부족하대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비타민 D, B12, 칼슘, 아연 같은 중요한 영양소도 많이 부족해지고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더 심각해요. 식사 준비가 힘드니까 라면이나 빵, 과자 같은 간편식에만 의존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단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병에 걸려도 회복이 느려지게 만들어요. 대전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2세인 할머니는 치아가 많이 상하셔서 음식을 씹기 힘들고 관절염 때문에 요리하기도 힘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라면, 빵, 과자 같은 간편식만 드셨는데 1년 만에 체중이 8kg이나 줄고 빈혈에 골다공증까지 심해지셨대요. 반면에 인천의 최병철 할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86세인 할아버지는 지역 노인 영양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주 3회는 영양사가 만든 도시락을 배달받고 나머지 날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식 레시피로 식사하셨대요. 그랬더니 몇 개월 만에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체력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능하다면 노인 전문 영양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기호에 맞는 식단을 설계해 줄 거예요. 그게 어렵다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우선으로 드시게 해주세요. 둘째, 식사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면 더 많이, 더 맛있게 드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셋째,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은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 급식 서비스나 도시락 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공동 식사 모임이나 쉽게 요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요리 교실도 있답니다. 한국노인의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영양 관리를 잘하면 80세 이상 노인의 감염병 발생률이 40%나 줄어들고 입원 기간도 30% 짧아진대요. 영양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니까 꼭 신경 써주세요. 세 번째 이유, 신체 활동 감소와 근육 손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알아볼게요. 바로 신체 활동 감소와 근육 손실이에요. 나이 들면 운동하기 힘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나이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해져요. 80세가 넘으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매년 3에서 8%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줄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게 되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노인은 꾸준히 운동하는 노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40%나 높고 평균 수명도 4.5년이나 짧다고 해요. 또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생활 방식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욕창도 생기기 쉽고 인지 능력도 빨리 떨어지게 만든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4세인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과 허리 통증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는데요. 그랬더니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고 감기만 걸려도 몇 주씩 앓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 사례도 있어요. 제주도의 강명자 할머니는 88세인데도 건강하게 지내시는데요. 할머니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매일 아침 마을 산책로를 30분씩 걷고 일주일에 3번은 수중 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또 집에서도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셨고요. 그랬더니 같은 나이 다른 할머니들보다 훨씬 활동적으로 지내실 수 있었고 병원에 가는 횟수도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가능하다면 노인 전문 물리치료사나 운동 처방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수영, 걷기, 태극권 같은 운동을 선택하세요.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일상 활동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둘째, 근력 운동을 꼭 포함시켜 주세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데요.
고무밴드나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셋째,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30분 이상 계속 앉아있지 말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TV 보면서도 가볍게 다리를 움직이거나 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분에서 20분은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면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한 8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넘어질 위험이 60%나 낮고 일상생활도 훨씬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치매 같은 인지기능 저하도 35% 더 느리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은 사실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외롭고 우울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영양 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지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면 또 더 우울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따로 해결하기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80세 넘은 어르신의 건강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자녀와 손자녀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지원과 소통이 중요해요. 바쁘더라도 최소 일주일에 2~3번은 전화나 화상통화를 해주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시간을 내서 방문해드리고 어르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답니다. 또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주세요. 어르신들은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노인 프로그램이나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리고 필요하다면 신청을 도와드리세요. 영양식 배달 서비스나 교통 지원 같은 서비스도 알아봐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과도한 간섭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실 때 격려해 드리세요.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라남도의 한 마을에서는 세대통합 건강마을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65%나 높아졌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80세 이후 노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3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80세가 넘어도 적절한 지원과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런 단계로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 계획표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교류, 영양관리, 신체활동을 골고루 포함시키되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작은 성취도 함께 축하해주는 게 중요해요. 가까운 지역의 자원도 찾아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어르신들의 모임도 찾아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노인 전문 의사에게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가의 맞춤형 조언을 구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도 받아보시고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나이는 정말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